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지 대 지지 제일 마지막 시간이죠. 묘가 해를 봤을 때 어떻게 해석 적용할 것인지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해가 묘가 해를 봤을 때 육진상 날을 생하는데 음양이 다르죠. 자, 이것을 육진상 우리는 정인의 별이라고 합니다. 자, 정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은 상생상극을 얘기하죠. 상생상극을 얘기하는데 보통 간목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장생을 합니까? 대지해에서 장생을 한다는 것이죠. 즉 생의 의미가 강하게 되는 것이고, 을목 같은 경우에서는 해에는 사지가 됩니다. 사지. 죽을 사자죠. 즉 약간의 극의 모양새를 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상생상극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12신살과 개화로는 지살로서 뭔가 세일가담이죠. 뭔가 이동 변동인데 자의에 의한 이동 변동의 기운을 동반한다는 것이죠. 내가 살 수 있는 나의 삶의 터전을 마련하려 간다라는 의미가 강하겠죠. 자, 그리고 신살로서는 보통 삼합에 들게 됩니다. 삼합이라는 것은 사회적 목적물의 합이죠. 뭔가 이득을 위해서 뭔가 새 일을 만들려는 그러한 경향성, 이런 것들로서 새 일을 가담하려는 목적성을 가지고서 합을 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또 한편은 정묘 같은 경우에 이 해가 공망에 또 듭니다. 자, 이런 공망적인 신살적인 요소도 한 번쯤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방합이라든지 방합은 별로 자취를 하고 삼합, 육합, 충형, 파해, 이런 것들이 내 팔자 내에 있을 때, 자, 이랬을 때 대지 해자가 오면 실제적으로 삼합은 공통적인 요인이 되죠. 자, 그래서 대지 해자는 토끼 묘자가 이런 식으로 합에 의해서 뭔가 이동, 글자의 변동성을 주게 될 것이고, 그리고 범인자 대지해자, 네, 대지해자는 자영살로 존재하니까 대지해자도 그대로 듭니다. 그리고 충에 의해서 뱀사자가 팔자 내에 있을 때, 자, 이랬을 때 뭔가 팔자 내에 변동성이 크게 변화되는 인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고 팔자 해석에 들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냥 묘만 있었을 때 대지 해자가 온 것과, 그죠? 이랬을 때는 그냥 해묘의 합이라는 거죠. 합에 의해서 신생 세일 가담이죠. 자, 세일은 가담을 하는데 그 결과물은 어떻게 했다? 큰 대운에서 크게 많이 드러나는데, 마지막 예를 들어서 지지가 1, 2, 3, 4, 5년 차로 간다고 칩시다. 보통 1, 2년 차에 세일 가담을 하고 4, 5년 차에는 보통 망실의 모양으로 가기가 쉽다는 거죠. 망실의 모양. 자, 그 모양새를 본다면, 자, 예를 들어서 해묘미로 흐른다고 칩시다. 자, 해묘미로 흐를 때, 예를 들어서 내가 간목을 중이 쓴다고 했을 때, 해에서 묘로 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해에서는 갑이 장생을 하죠. 묘에서는 갑과 을로서 어떻게 됩니까? 음양의 변환성이 존재를 한다는 것이죠. 즉, 해자에서는 먼저 신생, 세일, 가담. 내가 뭔가 생의 기운을 받아서 신생, 세일, 가담을 가는데, 어떻게? 묘 앞에는 인이죠. 인, 묘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묘에 가서는 중반부 이후에서는 을의 기운이 강해지죠. 쉽게 말해서 갑의 입장에서는 겁재의 기운이 강해진다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렇게 되니 어떻게 됩니까? 망실의 기운이 존재를 한다라는 것이죠. 보통 대운에서 이런 것들이 크게 정확하게 보통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보시면 될 것이고, 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해묘라는 글자를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자, 이랬을 때 대지 해자가 오면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것이죠. 이 해묘란 건 합에 의해서, 그죠? 외교력으로서 이 사람은 유능한 사람인데, 이 대지 해자가 오니 첫 번째 작용은 어떻게 됐습니까? 첫 번째 작용은 해자영살의 작용이 올 것이요. 그죠? 해의 삭감작용이 온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해를 쓰지 않고 다시 리메이크된, 두 번째 리메이크된 해를 쓸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해묘의 합으로 인해서 뭔가 신생, 세일 가담,
그죠? 이런 것으로 바뀌게 되고, 문서를 잡는다든지, 그죠? 이 정인의 별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신생세일 가담을 한 다음에 어떻게 망실의 모양, 합탄망하의 모양으로, 망실의 모양으로 실제로는 드러나기 쉽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모양새가 아니라, 이제 또 다른 모양새를 한번 보죠. 자, 묘와 미가 있는데 가운데의 글자에 범인자가 있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묘미 합의 모양성으로 있죠. 돼지 해자가 오니 해묘미 합의 모양성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해와 미는 합을 하는데 해묘와 합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는. 자, 첫 번째는 인의 합의 작용이겠죠. 합작용. 따라서 인을 강성화시켰다가 인을 데리고 나가는 작용이죠. 즉 인과 해의 육합작용. 자, 이런 글자의 작용력에 의해서 인이 세워졌다가 신이 있거나 사가 있거나, 그죠? 인이 뭔가 난동성을 부려서 뭔가 극을 주는 입장에 있는 글자들이 있을 때는 모양새가 달라지게 되겠죠. 실제로 인이 미를 극하는 작용도 또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강성화되었다고 하면 빠지는 작용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이랬을 때, 자, 이 묘미가 떨어져 있었을 때와 붙으면서 해묘미의 두 번째 삼합을 이루게 되겠죠. 해묘미 삼합을 이루게 됩니다. 삼합. 뭔가 하나의 글자만 있었을 때와 이 세 글자가 다 만났을 때는, 이때는 도 아니면 모의 경향성을 좀 많이 띱니다. 확실하게 양의 극단을 만들어줘서 양의 글자를 잘 쓰게 된다면 뭔가 뜰 수 있는 기회도 마련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망실의 작용도 확실하게 망실 작용도 주게 된다는 것이죠. 해묘미 목적물이 완벽하게 삼합을 이루게 되는 결과물의 모양새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모양새를 한번 본다면, 뱀사자가 있고, 예를 들어서 당유자가, 찌자자가 있다 칩시다. 별로 건드리지 않는 글자가 있을 때. 자, 이럴 때 돼지 해자가 오니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는, 자, 이 정편, 정인과 편인의 혼잡 요소죠. 내가 쥐자자만 있었을 때는 이 학문이 이것이 다인가 보다, 즉 형벌에 관련된 학문이 이것이 다인가 보다 했는데, 돼지자가 오니 뭔가 같은 수의 기운이 다른 것이 또 생겨났죠. 따라서 정인 편인의 혼잡 요소가 발생을 하게 되고, 자, 두 번째는 어떻게 사해 삼충의 모양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사해 충의 모양이 그대로 발생을 함으로 인해서 이 사가 날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날아간다. 자, 그랬을 때 이 쥐자자가 사의 중재적인 요인에 의해서 묘가 이렇게 원격하게 떨어져 있을 때 형의 작용력에 의해서 형벌, 수술, 가공적인 요소에서 실무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유능한 사람이었는데, 이 해가 오므로 인해서 이 뱀사자를 충하니 이 뱀사자가 날아감으로 해서 쥐자자가 토끼묘자를 세 번째 자묘 형의 현상이 발현이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형벌, 수술, 가공적인 상황이 나에게 그러한 상황이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무슨 작용이 있겠습니까? 해묘 합의 작용을 해서 신생 세일 가담을 하고, 세일 가담 이후에는 망실거리가 생겨나는 모양으로 이 팔자는 이제 이루어지기 쉬운 모양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글자가 한 글자만 달라도 다른 글자에 의해서, 즉 내 팔자의 모양새가 다르게 변화된다라는 것을 한번 눈여겨보시고 팔자 해석을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지 대 지지, 묘가 해를 봤을 때 어떻게 해석 적용할 것인지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